5호선이 만약에 확정 발표가 된다. 그럼 제가 한번 요 말씀 드렸잖아요. 그 김포 한강 신도시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양곡지구도 호재 지역이고 여기 뭐 장기동이나 이런 데도 호재 지역이긴 한데 이게 여기서 되는 김포공항에서 오기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 이쪽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좀 이게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좀 덜 오를 여지가 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당장 김포공항 다음역, 다다음역 이런 데, 풍무도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금매가 있으면 저는 지금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런 지역은. 왜냐면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금매가 또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매가 있으면 지금 잡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분양가 대비해서 약간 그러니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3억 5천이다, 뭐 4억이다 그랬는데 조금 오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송포유님, 네. 비규제로 풀린 경기도권 중에 투자 들어갈 만한 곳과 현재 투자 타이밍도 궁금합니다. 5호선 호재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분양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분양가가 그 건축비나 땅값이나 그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분양권 이하로는 가격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 중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프리미엄들은 제가 볼 때는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큰 돈이 안 필요 없는 거잖아요. 큰 돈이. 어차피 계약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이게 내가 한 번에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6번 나눠서 내는 거에 대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좀이라도 내려가면은 금리 부담이 좀 덜한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그 중도금 무이자도 나올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은 이자 후불제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자 후불제인데 예전에 김포 이런 데 다 중도금 무이자였어요.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적은 돈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고민되시는데 입주 물량은 어차피 2년 후니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월세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월세를 찾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낮아진다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전세 가격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잔금을 전세로 치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원래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물론 비조정지역은 다주택자들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가 이제 대출이 나오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 훨씬 더 잔금 치르기가 또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돈이 없다 보니까 왜 대표님께서 옛날에 양조옥정 얘기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잔금을 내고도 돈이 남는 약간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양주 옥정은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5억에서 6억으로 뛰어버리니까 대출이 거의 분양가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3억 7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이 뭐 한 4억이 나와버리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3,700만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요번에 그 둔촌주공 요번에 어땠죠? 경쟁률?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잖아요. 3대1밖에 안 됐고. 네. 또 어떤 거는 물론 작은 평균 45제곱미터, 정유면적 45제곱미터 작은 거긴 하지만 청약 가점 20점으로 당첨이 된 거잖아요. 20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노리면 되고요. 그래서 청약도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는 원래 가점제였지 않습니까? 청약이. 근데 이게 추첨제로 바뀐대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추천제로 바뀌면 청약통장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또 내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무주택자들한테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내년이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들으세요. 무주택자들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말 좀 들으라고? 네. 기분 좋은 날님께서 작년에 마포 신축 구매해서 살고 있었는데 가격 살벌하게 빠지는 중이라서 가슴이 덜컥거립니다. 강사님은 지금 하락한 분위기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문가분들은 버텨내야 한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날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좋은 날님. 작년에 사신 게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마포 신축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거의 피크지 않습니까? 이때 마포 신축을 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어디를 했어야 되냐면 저평가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번이 실수요가 아니라면 본인은 그 마포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저평가된 지역을 씨를 뿌려는 전략으로 했으면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때 피크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많이 그 실수하는 요인이 가격이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거든요. 피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 꼭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심해라. 영끌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초보자분들이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이렇게 빠지면 공황이 와요. 공황. 불안하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울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심정이.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버티면 되고, 어쨌든 버티면 되는데, 이거를 또 파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고 나서 또 가격이 또 올라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나 이제 부동산 절대 안 해. 부동산 나랑 안 맞아. 내가 사면 떨어져. 그래서 다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냐? 이게 2008년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2008년도. 그리고 이게 언제 그랬냐? 2014년도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냐?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올랐을 때는 사람들 다 사라고 하죠. 이때 사라고. 그때 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럼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저평가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의 그 신축 아파트나 분양권. 그래서 지방도 지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니까요. 마용성급은 아니죠. 마용성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20억 됐다가 15억 떨어지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우리가 샀던 게 뭐 3억대가 떨어져서 2, 3천 떨어져, 이런 거는 사실 빠진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제가 이때. 프리티비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지방의 신축 아파트. 근데 지금은 또 트렌드가 어떻다? 바뀌었다. 다시. 왜냐하면 조정지어가 되고 해제가 되면서 지방보다는 어디를 해야 된다? 지금은 수도권 쪽으로 오셔야 된다. 근데 지방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지방은 충청북도, 그죠? 뭐 강원도, 여기이고, 뭐 군산,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안동.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제가 말한 지방은 그쪽 바운드였던 거예요. 사천. 전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 바운드리. 수도권 바운더리. 네, 수도권 바운드에서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닌 수도권. 그러니까 준수도권이라고 제가 이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준수도권. 충북이나 강원도. 이런데. 그러니까 뭐 차로 1시간 반 거리, SRT로 뭐 30분 거리, 1시간 거리. 요런 데가 지방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런 데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덜 오른다. 그래서 작년 이때 만약에 피크 때 마포 신축을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지방이나 이런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구도 지금 많이 미분양 많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좀 기다렸다가 대구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왜 기회가 오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미분양의 무덤 어디였죠? 일단은 김포 있었고, 그다음에 동탄 있었고, 그죠? 평택 있었고, 결국은 어땠죠? 결국은 다 상승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옛날 아파트보다는 신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축에는 카페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한번 가면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했고, 어떤 데는 인피니트 풀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거 꽂히신 것 같아요. 네. 수영 좋아하시니까. 네, 맞아요. 저 수영 좋아하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사 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는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좀 상황 예의주시하자.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준 수도권인 천안 불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불당동도 불당동도 만만치 않았어요. 불타 올랐었죠. 네, 불타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건데, 그런데 뭐 저평가된 데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보다 저는 더 저평가된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또 찾아서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천안에서도 좀 더 저평가된 데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확실히 대표님은 이 분양권 갖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분양권이 초기에 사면은 투자자들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많이 산 거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프리미엄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초기 분양가는 투자자가 개입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맛비 뜬 거. 맛비 뜬 거는 뭐가 있어요, 사실. 원가잖아요, 원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원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차익법이 있어서 저평가, 고평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원가법에 따라서 지금 사실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이 건설사가 이 건축비를 댄다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가법에 따라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피 물건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잡으면 절대 실패 안 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